현재 와서 브라질 전체 관광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니발과 관련된 관광 수입이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1입니다. 저게 도대체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죠?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왁싱인가요? 왜 이름이 브라질이냐? 브라질이 이제 월드컵에서 3번째 이제 우승을 한 다음에는 카니발이란 축제를 만듭니다. 카니발이 뭐냐?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여기 길이에요, 지금 길. 저 끝에서 여기까지 다 길이야. 이 길을 계속 행진하는 거야, 저런 게. 요 양쌍 사이드에는 지금 관람객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자, 저 카니발이 뭐냐? 이슬람이란 종교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금욕 같은 거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브라질이 가톨릭을 많이 믿거든. 가톨릭도 금욕을 해야 되는 사순절이란 기간이 있어요. 사순절. 2월에서 4일 동안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저 사순절 기간 직전에는 옛날에 유럽에서도 죽어라 노는 거야. 왜냐면 40일 동안 금욕해야 되니까. 물론 이거 40일 내내는 요새는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저 사순절 직전에 며칠 동안 죽어라 노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제 금욕을 해야 되니까. 브라질도 그런 게 있던 거예요. 사순절 기간 전에는 재미있게 놀고 춤을 추고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이 넘어왔잖아, 브라질에. 옛날에 이제 흑인 끌려온 분들의 후손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브라질에. 그 양반들도 재밌잖아. 아프리카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만의 어떤 그 음악이라던가 타악기, 춤 이런 게 굉장히 졸라 신나는 막 그 흥이 있다고, 감성이. 브라질에 있던 가톨릭이란 종교의 문화, 아프리카 사람들의 문화, 뭐 이런 게 믹스에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 사순절 기간 전에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그런 문화가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저 독재 정부가 돈을 펑펑 써가면서 성대하게 퍼레이드까지 열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진짜로. 브라질 하면 카니발이거든요. 저 카니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군사 독재 정부가 이용을 하는데 현재 와서 브라질 전체 관광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카니발과 관련된 관광 수입이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1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정말로. 내가 저번에 포르투갈 편에서 포르투갈의 축구를 이용했다, 정치꾼 새끼. 정치적으로 3F 정책, 전두환이가 했던 그 3S 마냥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축구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야. 정치인들은 사방팔방에서 지들이 이용해 처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다 이용해요. 국민들이 기분 좋게 하고 국민들이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관심 끄게 하고 이런 거에 계속 미쳐있단 말이야, 정치꾼 새끼. 그런 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요, 그게 좀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저게 도대체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죠?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왁싱인가요? 왜 이름이 브라질이냐? 알고 보니까 1987년이야. 자, 뉴욕 맨해튼이에요. 요 뉴욕 맨해튼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게가. 1987년에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7자매가 있었어요. 7명의 자매가 여자들 탈 관리해주고 뷰티 관리해주고 네일 관리해주고 샴푸나 머가리 관리해주고 이런 관리 있잖아요. 그거를 시작합니다, 왁싱을. 그러면서 브라질의 7자매가 한다 해가지고 브라질리언 왁싱이 됐어요. 진짜야 이거. 지금도 해드세요, 이분들. 여기입니다, 제이시스터. 여기야, 제이시스터. 제이시스터. 여기입니다. 이 양반들 때문에 브라질리언 왁싱이 된 거예요. 브라질리언 맞잖아, 근데. 저 이모들이 브라질리언은 맞잖아요. 왁싱하는 이모가 브라질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솔직히 오늘 좀 터놓고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남미 국가 하면 이미지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밀무역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막 밀무역이 된다거나 치안 상황이라던가. 나는 근데 이거 듣고 조금 좀 놀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모레 퍼시픽, 이니스프리, LG생활건강 이런 거 유명하죠,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전 세계 1위 화장품 회사가 로레알입니다. 로레알 아시죠? 프랑스 거. 그 다음이 유니레버예요. 여기 유니레버가 뭐냐면 미국 건데 여기도 도브, 바세린, 럭스비누 이런 거 파는 데 있죠. 여기가 유니레버야. 그 다음 여기는 진짜 비싼 화장품 파는데 에스티로더. 요거 이제 앰플 팔아먹고 막 그래요. 개 비싸게 팔아먹어 막 앰플. 이런 유명한 생활용품, 화장품, 샴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화장품만 따지면요, 브라질 나투라가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생소해요. 근데 브라질 포함 남미 국가들하고 북미 지역에는 꽤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나투라.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죠. 브라질은 엠브라에르입니다. 전 세계 항공기 수출하는 제조사 1위가 보잉이에요.
거예요. 2위가 에어버스야. 3위가 엠브라에르입니다. 브라질의 최대 수출 기업이에요. 지금 꼭 그 보잉이나 아니면은 뭐 에어버스 말고도 저 엠브라이어 항공기 쓰는 그 국가들이 있어요. 꽤 경비행기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시장이 꽤 큽니다. 브라질이 다 무시할 그런 국가는 아니다. 브라질의 진짜 큰 문제는요, GDP는 진짜 높아요. 2021년 기준으로 GDP 총 GDP를 보면은 한국이 1조 799억 달러입니다. 브라질이 1조 609억 달러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구가 브라질이 넘사벽으로 많습니다. 브라질 인구가 2억이 넘어요.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은 빈부격차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특히나 이 브라질의 1조 609억 달러 총 GDP, 그래도 저거 무시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정말 큰 문제는 GDP 저 총액의 서비스직이 73.9%입니다. 너무 높아요. 서비스업이 높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게 뭐 관광업이나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저 비율만 너무 높아버리면은 제조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탄탄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 제대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고, 자국 내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생산해가지고 파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기반 산업이.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이 광물입니다. 지금 브라질 딱 우리나라도 많이 쓰죠. 브라질이 주요 수출하는 게 광물, 천연자원, 농산물, 축산물이에요. 근데 농수산물 산업이 전체 GDP의 5%밖에 안 돼요. 식량도 그렇게 굉장히 풍족하진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브라질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 대기업 집단들이 좀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 1차 산업이나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저런 한전 같은 전력회사만으로 국가 경쟁력 저거 좀 힘들거든요. 이제는 브라질이 광물 캐는 회사들이 또 상위 대기업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국가 경제가 개박살나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그나마 호황이 됩니다. 난 그리고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빈부격차예요. 요거 잘 보세요. 소득이 상위 1%의 평균이 있고 하위 50%의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몇 배 차이 나느냐를 가지고 빈부격차를 좀 많이 좀 따져보는 편이에요. 지표로서. 한국이 5배에서 6배입니다. 하위 50%가 300을 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 양반들은 한 1,500 정도 번다는 얘기죠. 1,500. 근데 브라질은 몇 배일까요? 30배에서 35배입니다. 어마무시한 격차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지금. 근데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 진지하게 얘기하진 않을게. 몇몇 전문가의 썰에 의하면 빈민 비율이 브라질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싹트는 축구 신동 이런 드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빈민이 비율이 높아가지고 축구 신동이 많아진다 이런 듣기 좋은 개소리는 솔직히 개소리인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들으세요. 그냥. 저런 얘기도 있구나 하면서. 브라질 축구가 개인기 위주잖아. 조직력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수 개개인들의 개인기가 개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개쩔어졌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개인들의 개인기 하나는 브라질을 앞설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1대1 마킹에서는 진짜 브라질이 굉장히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조직력이 그렇게 그럼 여기서 조직력이 별로라고 하면은 브라질 축구가 조직력은 개쓰레기 씹쓰레기 국가인데 개개인들 개인기 빨로만 이기는 나라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 자기야? 내가 씨부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브라질 축구가 조직력이 솔직히 엄청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쁘진 않잖아.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도는 건데, 브라질 애들이 어릴 때 축구장에서 축구를 못 하니까 돈이 없고 빈민인 애들이 대부분 어디서 하느냐? 모래에서 축구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래서 저 모래 위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길바닥에서 맨발로 조지다 보면 정교하게 패스를 하고 발목에 힘이 강해지고 단련이 어릴 때부터 되면서 화려한 개인기를 하게 되는 애들이 많다라는 썰이 있어요. 일단은 요런 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대박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부모네들이 집안 이렇게 세우라면서 아니면은 애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성공해서 다 책임지라고 이제 공부 존나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축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질 부모네들 중에 진짜 집안의 기둥으로서 집안 아주 갈아엎을 정도의 성공을 하려면 넌 축구를 해야 된다. 부모네들이 축구 욕심이 있다는 거야. 이건 사실인가 봐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초딩 때부터 애들이 다 축구를 잘하진 않잖아. 그래도 그중에서 좀 잘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 애들 개개인들 좀 기본기가 제대로 다져지진 않았더라도 개인기 하나는 기가 막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중학생 때쯤에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기 하나는 기가 막히는 애들이. 그리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버텨요. 그리고 고딩
성인쯤 될 때 유럽으로 갑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유럽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 중에 이제 몇몇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존나 잘하게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애들이 있나 봐. 그리고 이게 브라질이 흥의 나라란 말이야. 흥. 철권의 에디 알아? 브라질 삼촌. 철권에 저 에디 골드라고 있어. 에디 골드. 저 양반 그 카포에라라는 무술하잖아. 카포에라. 그렇지? 그런 느낌 감성으로다가 좀 브라질 특유의 문화상 뭔가 저 카포에라 같은 감성의 어떤 축구 경기 같은 기술 개인기들도 나와야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있나 봐. 좀 춤과 융합되어 있는 그런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공 가지고 좀 예술감 있게 이제 좀 아주 그 사부작 그거 있잖아요. 그 유쾌하고 신나게 하는 축구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의 축구가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나 봐요. 브라질 애들이 어릴 때 이제 기본 훈련은 제대로 안 받았어도 어릴 때부터 이제 빨리 오늘 축구 개인기 존나 연습해가지고 그거 인스타에 올려야지 뿌뿌뿌 이러고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존나 연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 잘 차게 되면 이제 땡큐 하고서 이제 그 축구부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 가서 네이마르 되는 거죠. 농담이고 살짝 이번에 그리고 브라질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브라질이란 나라가 다른 남미 국가들도 치안도 안 좋고 범죄율이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빈곤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지금 당장 밥을 못 먹어서 굶을 정도인 애들 그런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는 엄청 심각할 줄 알았는데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도대체 왜 남미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치안 문제가 계속해서 왜 나오는 걸까? 다음 편에서 계속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